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억씩 가격 떨어지는 전두환 연희동 자택 왜 안 팔릴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2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공매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근본 공매 사건 접근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뉴스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얘기하는 공매 대상 물건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으로 단독주택입니다. 대지가 4개 필지를 합해 약 500평 정도이고 건물은 연면적 합계 약 190평 정도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였는데 이번 2월달 들어 1, 2차 연속하여 유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감정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10억 원가량 낮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1, 2차 연속으로 유찰된 이유를 공매의 매각 방식이 경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 낙찰자가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씨를 강제로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응찰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경매와 공매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공매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는 개인 간의 돈거래, 즉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주관하며 100% 현장 입찰로 진행합니다. 공매는 대개의 경우 국가와 개인 간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며 100% 전자 입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명도를 하기 위해 간이 절차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매는 명도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제도는 제가 일전에 경매와 관련하여 명도의 공식이라는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대로 낙찰자가 간단하게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며칠 내로 결정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명도 소송은 정식 소송이므로 소장도 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필요하고 시간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3심까지 가게 되면 최소 1년 반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 준비에 있어서 경매는 최저가의 10%이지만 공매는 매각 예정 가격의 10%입니다. 즉 본인이 쓰는 금액의 10%란 얘기지요. 그러므로 경매는 누구나 얼마를 쓰든지 보증금이 같지만 공매는 입찰자마다 쓰는 가격이 다르므로 보증금이 다릅니다. 또한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법원에 따라 통상 20, 30%씩 떨어지지만 공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일단 10%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다음 경매를 하고 공매는 한 번 유찰되면 통상 일주일 후에 다음 공매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매에서는 두세 번 유찰되어야 경매에서 한 번 유찰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잔금 납부에 있어서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통상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공매는 최초 공고일자 기준으로 2013년 1월 이후 사건은 낙찰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납부를 하고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매와 공매의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한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는 현장 입찰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는 전자 입찰이므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공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아파트가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나오고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나왔을 때 공매를 통하면 좀 더 싸게 낙찰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명도시 인도 명령 제도라는 장점이 있어 명도가 유리하고 공매는 합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므로 명도가 다소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와 공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경매는 누구나 입찰이 쉬워 낙찰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나 명도가 쉬운 측면이 있고
공매는 낙찰 가격은 다소 낮으나 명도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살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명도가 필요 없는 토지는 공매가 나을 것이고 명도가 필요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은 경매가 낫겠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투자 목적과 수익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고 사람마다 편한 것을 택하면 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와 공매 두 가지 방법을 여건에 맞춰 꾸준하게 병행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경매, 공매에 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공매에 입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 당일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한글로 온비드라고 치면 온비드 co.kr 이라는 주소가 보일 겁니다. 그곳을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일반 전자인증서가 아닌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 후 물건 검색을 하고 적당한 물건이 있으면 해당 물건 하단에 있는 입찰하기를 눌러 입찰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입찰이 됩니다. 그리고 3일간 입찰 기간이 지난 후 다음날 오전 11시 개찰 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고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기사에 나온 전두환 씨 자택 공매 물건의 접근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에서 이번 공매 물건이 명도를 할 때 경매처럼 인도 명령이 없고 소송을 해야 하는 공매의 단점 때문에 1, 2차 연속 유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도 1차에 입찰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개는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유찰된 상태에서 입찰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인 서울 서부법원은 한 번 유찰되면 20%씩 떨어지고 다음 기일은 대략 한 달 후에 잡힙니다. 만약에 전두환 씨 자택이 경매로 나왔다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차는 당연히 유찰되고 2회차인 80%대 아니면 3회차인 64%대에 입찰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매 물건은 말씀드린 대로 최초 감정가 102억 원이었다가 지난 2월 14일에 1차 유찰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주 2월 21일 2차 금액 92억 원에서 다시 유찰되었으며 3회차 금액인 81억 원에 내일 2월 27일 오후 5시에 입찰 마감합니다. 이번 보도에서 전두환 씨 자택 공매가 두 번 유찰되도록 입찰자가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으나 이제야 경매에서 한 번 유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3회차 공매에는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80%이므로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누군가 입찰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면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난 2회차까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격적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입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명도의 어려움 때문에 연속적으로 유찰되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명도의 어려움보다 수익적 측면에서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에 지난 2회차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3회차에 입찰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3회차 이후 본건 공매 물건에 입찰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의 목적이 강한 경우 금액적으로는 감정가 대비 80% 선이므로 시세보다 금매 정도로 싸게 살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번 3회차를 노려보고 아니면 좀 더 유찰된 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순수한 투자 목적인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리 싸게 낙찰되어도 역시 명도가 문제입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명도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론 신문에서 얘기한 대로 명도 소송을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 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여기에 고령 환자가 있을 경우 강제 집행이 더 어려워지죠. 소유자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외 2명으로 되어 있지만 89세 고령에다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버티고 있다면 법원 집행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간혹 공장, 빌딩, 유흥업소 등을 명도할 때 집행관이라 하여도 점유자가 완강하게 버티는 경우 공권력 행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전두환 씨 자택을 명도할 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명도 소송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등 형사권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에 입찰하는 경우 입찰 당시의 명도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간에 변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입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매의 경우 상당한 자금력과 상당한 시간적 여유 그리고 민사 형사권을 감당할 각오가 서 있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낙찰된 후에는 돈이 많은 기업체 회장 등에게 팔거나 전두환 씨 측근에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목적으로 그 집에 살 생각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 집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준비를 할 때는 가급적 대출을 끼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전두환 씨 자택 공매와 관련하여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